애초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산소, 유산소를 골라서 운동할 선택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담합해서 비슷한 말들을 하니까 이게 혹하는 거죠. 아, 이 주제는 제가 빨리 하자고. 자, 저 멀리 목표가 있어. 일단 갑니까? 로드맵을 짭니다. 저기까지 어떻게 갈지 지도를 그리는 거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니까 매우 아주 구체적으로 짜야 되고, 어떤 일들은 내가 로드맵을 짠다는 인식도 없이 머릿속으로 대충 얼기설기 잡고 가기도 하죠. 운동 로드맵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유산소, 무산소 같아요. 그래서 갱PD가 구독자 타겟층을 바꾸면서 제일 먼저 이 주제를 푸시한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남이 아닌 내가 직접 내 운동을 설계하는 밑그림을 함께 그려봅시다. 운동도 똑똑하게. 피톨로지와 함께. 유산소 하면 지방을 태우고 살을 뺀다. 무산소 하면 근육을 만든다. 근데 둘 다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죠. 둘 중에 뭐부터 해야 되지? 얼마나 해야 되지?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답을 드릴게요. 순서 안 중요하다. 얼마나? 물어볼 필요가 없다. 뭐가 더 중요하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다 의미 없다. 끝. 아니야,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 주제를 떠나서 넘쳐나는 정보들 앞에서 우리가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유산소 먼저 하는 게 낫다, 아니다, 나중에 하는 게 낫다,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둘 다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관련 연구 결과들을 갖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거를 대는 논문 연구 설계를 한번 보자고요. 단순히 약 먹고 반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추적도 힘들고 진행이 굉장히 한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실험 자체도 애초에 연구자의 편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뭐가 많다 보니까 논문 근거라는 것도 이게 입맛대로 추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논리 싸움이에요. 유산소 먼저 하는 게 체지방 감량에 도움된다는 레퍼런스 많아요. 나중에 하는 게 도움된다는 레퍼런스도 넘쳐. 근데 답은 상관없다. 우리는 유산소, 무산소를 유산소? 체지방 태워. 무산소? 근육 만들어. 같이 무자르듯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우리 몸이 러닝머신 뛴다고 유산소 모드로, 스쿼트 때린다고 무산소 모드로 무슨 버튼 누르듯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자, 유산소, 무산소가 뭐예요? 산소가 있냐 없냐? 몸을 굴리는 연료 운영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료에 산소가 붙냐 안 붙냐, 이 차이는 전기도 쓰고 기름도 쓰는 하이브리드 차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느릴 때는 전기, 밟으면 기름 뚝뚝. 몸에서 어떤 연료를 쓸지는 강도로 결정이 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산소를 붙이고 여유가 없을 때는 산소도 없어.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42억 년 전 세포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산소 없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다가 30억 년 전쯤 삑사리가 나서 지구 생명체 공통 연료로 쓰게 된 게 산소예요. 산소 성질이 반응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붙이면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연비를 추구하는 세포들이 우죽순 다 산소 모드를 채택했고 얘로 대통일이 된겨. 문제는 세포가 산소와 연비가 좋은데 먹그러다 쓰려면 좀 복잡혀. 절차가 많아. 그래도 생존을 최우선으로 돌아가는 연료 운영 방식에는 에너지 절약 모드가 최우선이요. 그래서 기본 모드는 다 산소 모드로 돌아가요. 다 유산소요. 근데 절약만 한다고 험난한 인생이 사라지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재난에도 대비를 해놔야 되죠. 자고 있는데 기습을 당했어. 자, 이 한 방에 가족 목숨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호랑이가 저 멀리서 전력 질주해야지.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절약이고 뭐고 힘껏 악셀 밟듯 한방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런 급한 상황을 위해 연비가 좋지 않지만 폭발력 있게 바로 쓸 수 있는 무산소 시스템도 필요한 거죠. 산소 붙이는 절차 없이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연료를 다 털어서 한방 치는 연료 시스템이 무산소. 단점은 연비가 애초에 유산소, 무산소 대사 시스템이란 게 여러분들의 체지방을 태우고 산소를 끌어오고 최대 수명 치려고 산소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요만한 세포 안에 뭐가 있겠어. 한 방 쓰면 끝인겨. 지갑을 비유로 들자면 지갑 안에 현찰은 바로 꺼내 쓸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갑에 1억을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으로 적당한 양의 현찰만 좀 챙겨놓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자산 상태와는 다르게 몸은 여기저기 쟁여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너도 나도 다 재벌이요. 우리 몸 여기저기 몇십억, 몇백억이 막 쌓여 있어. 근데 산소만 있으면 이거 다 꺼내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걸 다
사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재벌이라도 지갑에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현찰밖에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 나중에 은행을 가더라도 당장은 지갑 현찰로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쓰면 또 채워놓고 쓸 일이 많아져? 그럼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채워놓고 오케이? 쌓아놓은 재산과 지갑처럼 몸도 상반된 두 가지 연료 시스템을 동시에 돌립니다. 유산소, 무산소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이 어디쯤 하이브리드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우리 머릿속엔 유산소, 무산소가 흑백으로 대조된 채 자리 잡고 있어요. 굳이. 왜? 그러게요. 좀 뛰라고 하면 되는데 유산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 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피트니스 비즈니스에서 유통시킨 개념이거든요. 네? 자, 헬스장 가보세요. 유산소존, 웨이트존 있죠? 웨이트존은 또 등, 어깨, 가슴, 복부, 하체 부위별로 섹션이 나눠져 있고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섹션 구성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동선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각자 하고 싶은 운동하면서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은 지금 같은 헬스장 공간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산소, 무산소 개념은 엘리트 선수가 아니면 애초에 구분하고 들어갈 필요 자체가 없는데 헬스장 동선 따라 구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운동 시 가장 우선해서 정해야 되는 필수 요소가 돼버렸어요. 자, 헬스장이 손님 받자고 내세우는 개념을 우리 몸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공장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기계식, 공장식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순서대로 조립하면 완성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몸은 헬스장 동선에 맞춰 돌아가지 않습니다. 몸은 전체가 연결이 돼서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계인데 이걸 부위별로 나누고 단순화해서 공장 물건 나오듯이 스스로의 몸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몸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물리적으로 근육을 조지면 나오는 1차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뇌를 설득시켜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야금야금 강도를 올려가면서 반복적으로 뇌 예산 집행부에 야! 근육 좀 더 쓰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지 오히려 강도를 구분해서 유산소, 무산소를 나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달리기 하면 유산소, 근력하면 무산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지. 애초에 굳이 나눌 필요조차 없지만 나누겠다면 종목이 아니라 강도에 따라 구분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달리기만 해도 10km 달리면 당연히 유산소지만 100m 전력 질주는 한 방이에요. 무산소잖아요. 종목이 아니라 강도. 그렇다면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고강도를 해야지 한다고 20kg 들던 사람이 100kg를 들어줘요? Nope. 운동은 평소보다 훨씬 부하가 높고 정교한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동작을 잘해야 됩니다. 숙련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 해당 부위를 더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어를 하려면 해당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어를 하겠어요. 저한테 비행기를 공짜로 준다고 시동이라도 제가 킬 줄 알겠어요?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부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란 게 뭘까요? 느낌입니다. 수축할 때 느낌, 이완할 때, 버틸 때 느낌, 관절에 체중이 실릴 때 느낌, 엉덩이, 코어, 등 느낌조차 모르는데 산소까지 제끼고 한방 치는 무산소를 거론한다고요? 자, 이거 영어 비동사도 모르는데 동시통역하겠다는 거랑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건강 정보는 돈이 됩니다. 자기 몸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것만 먹으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진다는데 이게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그로가 필요한 모든 매체에서 건강 정보를 손쉬운 미끼로 씁니다. 이 미끼를 두서없이 날리는 거죠. 어제는 지방을 먹으랬다. 오늘은 먹지 말랬다. 오늘은 고강도 달리기를 하랬다. 천천히 걸으랬다. 매일을 낮게 퍼덕거리다 보니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나오는 영상이다 기사 보면은 이게 할 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일확천금 약속하는 스캠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다 같이 담합해서 비슷한 말들을 하니까 이게 혹하는 거죠. 빠르고 쉬운 길이 있다. 결과는 바로바로 나와야 한다. 여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결과!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걷고 뛰는 거밖에 없어. 배워야 돼. 근데 귀찮음을 무릅쓰고 없는 시간 쪼개서 헬스장까지 왔는데 당장 떨어지는 결과는 또 얻어야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는 겁니다. 단순 노동 일용직 생각해 봅시다. 가진 건 노동력뿐이고 당장 돈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직업적 목표가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일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하고 길고 버거운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저 크로스핏 코치할 때 였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뭐 그 시절 리스가 지금 있는 거지. 하루 일당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계획하고 숙련 과정을 거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잘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중 가장 상위에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투자했다고 돌아오는 대상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필요하고 수련 과정이 필요한 배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에도 지금 당장의 일당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수련하는 인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도움이 되고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통제성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엉덩이, 코어, 등, 팔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자극이 오는지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느껴야죠. 지금부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돈 주고 PT를 끊을 수도 있고 그룹 트레이닝도 다양하죠. 혼자 하셔도 돼요. 정보는 넘칩니다. 3대 운동이다, 7대 운동이다, 아니면 필라테스다 종목을 정하고 동작을 하나씩 파세요. 헬스장이면은 기구를 잡고 팔 수도 있죠. 퇴근 시간 겹쳐서 기구 하나만 잡고 있기 좀 눈치 보이면은 두세 개 돌아가면서 해당 부위 자극을 찾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이거 저거 찌르지 말고 우선 정하세요. 자, 그리고 낮은 강도에서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집중해서 느껴보는 거죠. 낮은 강도니까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한 동작에서도 다양한 자극을 시도해보고 또 거기서 집중해서 느끼는 겁니다. 맞는 자세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틀린 자세도 일부러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에 무리가 가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구나. 이거 다 찔러보셔야 돼요. 그런 자기 실험을 통해서 내 몸의 내부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찾고 블로그도 뒤지면서 여기저기 외부 정보도 입수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단순한 동작을 시간만 늘려서 활동량을 채운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숙련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아주 이건 시간 때우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개인적으로는 삼각대 하나 사가지고 자기 동작 찍고 쉬는 시간마다 보는 거 강력 추천. 근데 나 내양 쪽이야 이러면은 사람 안 보이는 데서라도 자기 하는 동작은 꼭 찍어보세요. 적어도 요즘 시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를 학교에 보내야지 집안 사정 안 좋다고 인력사무소로 보내지 않습니다.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헬스장에서 트레드밀만 뛰고 오는 거 그거 꼬꼬마 인력사무소 보내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요새 이러면 감옥 가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언제까지 할 줄 아는 게 걷고 뛰는 거라고 헬스장 가서 트레드밀만 달리고 오실 겁니까? 하루 일단 급급하는 무기술 노동 형태의 운동을 벗어나 이제 배울 때입니다. 더 이상 트레드밀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장미. 강도에 따라 유산소, 무산소, 연료 운영 방식이 결정됩니다. 이 말은 애초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산소, 유산소를 골라서 운동할 선택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고강도까지 갈 만큼 운동 능력이 없다는 소리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활동량 증가, 무산소 운동은 무산소라고 착각했던 저강도 유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든 유산소, 무산소, 근력 증가, 체지방 연소 닥치고 저강도 유산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선 사항을 느끼셨다면 기본기조차 채우지 못한 수준이셨기 때문이지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해보자. 무산소, 유산소 순서 묻지도 마라. 일단은 동작을 배우고 숙련시키세요. 잘해야 강도도 높이고 여러분들에게 무산소, 유산소 선택권도 생깁니다.
얼마나 해야 되나, 뭐가 더 중요하나, 이 질문들 모두 할 필요가 없어졌죠. 얼마나 해야 되냐는 더더욱 물을 필요도 알려줄 필요도 없는 게 세상사에 치이고 잠설치고 주식 떡락한 와중에도 없는 시간 내서 운동 가시는 게 대부분이실 텐데, 저를 포함 유산소, 무산소까지 구분하고 따져가면서 운동을 한다는 건 넘쳐나는 운동 구력 플러스 시간, 정신적 여유까지 다 마련돼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운동 시간 다 바쳐서 그냥 헉헉대시면 돼요. 마무리. 자, 유산소라는 개념은 결국 운동 구력 못 갖춘 고객을 끌어들이는 헬스적인 비즈니스 개념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듯 접해왔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말자. 내가 하는 모든 운동이 유산소다. 나는 애초에 무산소 선택권이 없다. 없어요, 그냥. 운동도 공부하자. 잘 모른다고 귀찮다고 이거라도 해야지 트레드밀 올라가는 마음,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효과는 보고 싶은 얄팍한 마음이다. 운동 시작할 때 굳이 유산소, 무산소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럼 시작을 할 때 플랜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초보시라면 엉덩이, 등, 하체, 코어 잡고 이렇게 쉬는 시간은 1분 이하, 저강도 고반복으로 느낌 찾으세요. 10회, 20회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동작을 반복하면서 자극점을 찾고 관절의 느낌, 근육의 느낌, 움직이는 근육과 버티는 근육 하나하나를 관찰하세요. 무게를 올리는 기준은 쉽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통제감의 기준입니다. 해당 동작을 하면서 버티는 근육, 상체면 하체와 코어, 하체면 반대겠죠? 자, 버티는 근육, 주동 근육의 통제감을 확실히 느낀다. 힘들게가 아니라 내가 이 동작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면 무게를 한 단계 올리고 횟수를 줄이고 느낌을 다시 관찰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게를 올렸더니 용쓰는 느낌이고 잘 모르겠다. 그럼 다시 빠꾸. 이것만 해도 1시간 엄청 빨리 가요. 그럼 중급자 이상은요? 제가 제안하는 중급 이상이라 함은 여자는 자기 몸무게로 스쿼트 겨우겨우 안 돼요. 쌉 가능한 정도. 남자는 자기 몸무게로 스쿼트 10회가 좀 편하게 가능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급자 이상들은 구력이 차서 유산소, 무산소 구분이 아니라 스태미너 영역, 심폐지구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짧고 굵게 전력 질주 인터벌 달리기가 제일 좋은 것도 상식적으로 알긴 압니다. 체력의 종류는 다음 편에. 자, 하지만 달리기 하는 사람은 무게 들기 싫고 쇠질하는 사람들은 쇠질만 하고 싶거든요. 마음의 장벽이 엄청 높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쇠질로 인터벌을 하세요. 이렇게 데드 100백이라고 있어요. 데드 100kg를 10분 동안 100번 드는겨. 이거 많이 했어. 유행이었어, 한때. 사람마다 고강도 기준이 다르니까 자기 기준에서 하체를 중고강도에서 10분 안에 다다다다 한다고 하고 달리세요. 그런도 아세요? 예전에 자주 했는데 이제 저는 늙고 지쳐서 이제는 반타작을 하고,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주짓수도 하고 달리기도 하니까 저는 사실 업이 이쪽이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운동이 업이 아닌 이상 운동이 어떤 의미인지, 무산소, 유산소가 어떤 개념인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운동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우리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해 보자고요.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보를 거르는 내부 필터링 기준이 없으면 여기저기 휘둘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개념이 심어지고, 그래서 잘못된 로드맵을 따라 영원히 내가 바라는 목표에 가닿을 수 없게 됩니다. 설령 그 목표가 몸짱은커녕 소박하게 현상 유지하는 정도일지라도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걷어내는 과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부의 기준은 제대로 세워져 있지도 않은데 파편화된 지식들만 두서없이 쌓이고 있어요.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빠르고 간단하게 효과를 본다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계속 혹하잖아요. 유산소, 무산소 따지지 말고 운동? 점진적 과부하, 뇌와의 밀당, 이거 더럽게 힘들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느리고 고되지만 수련자의 마음으로 운동하는 매일매일을 쌓아갑시다. 이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